네, 이번에는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자주 나오는 이전 가격의 보상 조정 규정을 가격 조정 약관 우리 앞 시간에 예해 4.1에서 본 관세평가 협약 예해 4.1에서 본 이 가격 조정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사의 계열사인 M코리아라는 사는 사전 약정한 이전 가격 정책에 따라 거래 순이익률법 TNMM이라고 하는데 이 산출된 정상 가격을 수입 신고 시 잠정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사전 약정한 이전 가격 정책에 따라 이거는 이전 가격은 이제 국세 쪽에서 나오는 건데 국세 쪽에서 과연 이 가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요거에 대해서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제8조. 제8조에 보면은 정상 가격의 산출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인정될 수 있는 우리나라 법에 인정될 수 있는 정상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 거래에서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가 있는 사람끼리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이 자와의 통상의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있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것 그런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기능 및 경제 환경 등 거래 조건을 고려해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 적용될 판단되는 재화죠. 용역.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보는 것은 이 재화겠죠. 재화. 아무래도 수입 물품이니까 특성 기능 및 경제 환경 등 거래 조건을 고려해서 다음 각 호의 산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산출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죠.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앞에 방법이 적용이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지 다음 방법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6개의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가장 6개의 산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다만 6호의 방법, 1에서부터 5가지의 방법이 있고 6호는 기타 방법인데 기타 방법은 1호에서 5호까지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순서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봐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은 이것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 제목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수관계 있는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데하고 만약에 거래가 있다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가격을 정삭 가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매 가격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례에서 보고 있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자, 쉽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 가격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수입을 해서 이거를 다시 이제 파는데 그 판매 가격에서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재판매가 되면 그 재판매 가격에서 이 통상 이윤입니다. 통상 이윤. 이윤 및 일반 경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통상의 이윤입니다. 그러니까 이윤 및 일반 경비를 공제해버리면 그만큼 포션이 크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윤만 공제해라. 그래서 가능하면 파일을 키워가지고 요거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부과를 크게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관세법에는 이윤 및 일반 경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윤 및 일반 경비를 하고 있는데 얘는 여기는 이윤만 돼 있다. 그리고 이게 재판매 가격 방법을 대부분의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제품을 수입해서 들어오는 회사는 재판매 가격 방법을 쓰기가 좋습니다. 이 완제품 무슨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판매 가격을 쓰면은 상당히 더 합리적이고 계산이 또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원가 가상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산정 가격이죠. 우리 관세로 말하면 산정 가격인데,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제조, 판매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그 물품 판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이윤을 더하는 것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계산을 하면 원가가 나오죠. 우리는 이 원가 가산 방법을 하는데 이윤 및 일반 경비를 더해주죠. 그러니까 이거와 전체적인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윤 및 일반 경비도 더하고 또 운송비도 더하고 막 이렇게 가산이 되는데, 여기서는 통상의 이윤만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와 관세의 과세 표준 자체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거래 순이익률 방법입니다. 거래 순이익률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 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하는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거래 순이익률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것, 이것이 거래 순이익률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분할 방법. 자, 이 거주자와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 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 이게 나누는 겁니다. 측정된 거래 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이라고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뭐 20%가 났으면 서로 10%씩 먹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합리적인 기준이 뭐가 합리적인 기준이냐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뭐 그다음에 이런 것이 안 되면 대통령이 정하에 따라 합리적.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국세청의 정상가격, 국세조세 정상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대부분의 경우 이건 어차피 그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해 주냐면은 어차피 그 기업을 회계법인이 회계를 하기 때문에 이전 가격 산출, 정상 가격 산출 이 방법 어느 방법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전부 회계법인의 소관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법인의 이런 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요 이전 가격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세 조세에서 정상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6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비교 가능한 제3자 방법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의 가격을 정상 가격 보는 거. 재판매 가격은 뭐 알다시피 국내 판매한 가격에서 이윤을 빼는 겁니다. 이윤. 그 다음에 원가 가산 방법은 원가에다가 이윤을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순이익률 방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한의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 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봅니다. 이익 분할 방법이죠. 이익 분할 방법은 그 이익을 상대 간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서 거주자와 특수관계자 간의 어떤 배분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부한 가격,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보는 겁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것 대통령은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6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회계법인에서 이전 가격 보고서를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 심사를 나가다 보면 외국인 투자 업체대에서는 이전 가격 검토 보고서를 요청을 하는 것이 이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케이스에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거래 순이익률법을 했죠. 거래 순이익률법이라는 건 아까 말했습니다만은 어떤 몇 번째 방법인가요? 자, 특성이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순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4번째 방법으로 산출한 정상가격을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거래 순이익이 확정이 되면 이거를 조정하겠다는 보상 조정 규정에 따라서 계열사 상호 간에 각각 정한 목표의 영업이익률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이전 가격 조정 명령으로 이전 가격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 또는 영수하고 필요에 따라 상계를 하겠죠. 회계연도 결산 후 정산하고 그에 따라 확정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가격 보상 조정은 M코리아사와 M사의 계열사들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 지급하거나 추가 영수하는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추가 영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잠정 가격에서 뺀 가격으로 확정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추가 지급할 때는 뭐 그걸 추가해서 신고하면 되지만, 추가 영수를 하면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환급을 영수할 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 가격 결정 및 보상 조정액 산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은 2006년 이전에는 계약이 Supply and Transfer Pricing Agreement, 공급과 이전 가격 협약 이렇게 되겠죠. 이전 가격 결정 기구는 네 번째 방법이 거래 순이익법입니다. 이전 가격 정상 여부 판단 기준은 3%인데 상당히 지금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률이. 그 낮은 거라 하면 그만큼 저기 많이 이 특수관계자 거래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일견 그런 판단이 듭니다. 국내 기업이 3%밖에 이윤을 못 갖는다, 영업이익을 못 갖는다 하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보통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13%, 12%, 13% 되거든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이전 가격 계산식은, 이전 가격은 ASP, ESC, ASP가 3%인데 이것은 이제 이 ASP 볼까요? ASP라는 게 뭐냐면, 자, ASP는 예상 평균 가격입니다. 예상 평균 가격. 에다가 ESC는 적정 비용, 판매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이 되겠죠. 리베이트라든가 프레이트, 관세, 쇼텀 코스트는 뭐 단기 비용, 롱텀 코스트, 장단기 비용, 뭐 임차료나 이런 거 되겠죠. 이런 부분을 빼고 거기에다가 요 평균 판매 가격의 3%를 이윤율로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 변경 및 보상 조정을 하는데, 연도 중에 1월 1일에서 6월 30일에 실제 영업이익과 정상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7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적용될 이전 가격을 변경하고, 연말에 다시 1월에서 11월까지 실제 영업이익과 12월의 영업이익을 합한 구매자의 영업이익을 정상 영업이익과 비교해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판매자에게 송금하거나 판매자로부터 수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6개월마다 이전 가격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말에 실제 영업이 1월부터 12월 달에 와서 실제 영업 비용을 정산을 해서 차액을 발생하는 경우 송금하거나 수령하는 겁니다. 이게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 같군요. 인벤토리 세일즈 어그리먼트에서 새로 계약을 맺고,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은 뭐 그대로죠. 거래 순이익법 그대로입니다. 결정 주체도 그대로 똑같게 되겠습니다. 이전 가격 변경 1년에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요 방식으로 결정하다가 수시로 검토하고 방법이 이게 수시로 검토하는 거로 바뀌었군요. 보상 조정액을 지급하거나 수령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자, 다시 이전 가격 폴리시, 이거는 계약이 아니고 전 계열사가 외국계 전 계열사가 다 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각각 다르게 돼 있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걸 트랜스퍼 프라이싱 폴리시로 바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과의 결정은 똑같다는 거죠. 거래 순이익 이익률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차이가 나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이젠 줄었습니다. 2%로 줄었는데 이것이 이제 월드와이드 레이트라고 하는데 종전에 3%에서 2%로 줄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우리가 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여기는 순수 이윤입니다. 이윤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관세를 계산할 때는 보면 이윤 및 일반 경비는 일체로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거는 자기네들이 돈을 지급하거나 혹은 돈을 송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ASP는 예상 평균 판매 가격이고 ESC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3%가 아니겠죠. 이거 2%겠죠. 2%. 죄송합니다. 요것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걸 보면 연도 중에 1월에서 6월 말까지 실제 영업이익과 정상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이전 가격 자체에 있는 거죠. 이전 가격 결정위원회 뭐 자체에 있겠죠. 자기 스스로 이전 가격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1년간의 구매자의 실제 영업이익과 정상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판매자에게 송금하거나 판매자로부터 수령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바뀐 내용은 보면은 이 계약서가 총체적으로 트랜스퍼 프라이싱 폴리시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었다. 요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보상 조정 금액의 계산입니다. 보상 조정 금액의 계산은 보상 조정액 계산입니다. 보상 조정액은 실제 영업이익 마이너스 정상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이 정상 영업이익보다 크면 그 차액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업이익이 정상 영업이익보다 크면은 송금하는 거죠. 실제 영업이익이 정상 영업이익보다 작으면 판매자가 그러니까 구매자가 수입자가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률 계산은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일반 경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GA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의거 산출되고 세금 및 이자 비용 이전의 수익입니다. 이것이 이제 확정이 돼야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쟁점을 보겠습니다. 요 이전 가격 보상 조정 규정을 가격 조정 약관으로 볼 수가 있느냐. 자, 우선 갑론을론이 있는데 보면 본건 이전 가격 보상 조정 규정은 거래 가격인 이전 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다. 이전 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므로 가격 조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최종적이기 때문에 본건 그러니까 이게 특수관계에 의해서 수입하는 가격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본건 이전 가격 보상 조정 규정은 가격 조정 약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적절한 가격 조정 약관으로는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약관을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쟁점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보상 조정 금액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더 받거나 송부하는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 조정으로 지급 영수하는 금액은 최종 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잠정 가격에 가산 공제할 금액이므로 잠정 가격과 최종 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감론으로 결정이 되면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감론으로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할 수가 있고, 다만 보상 조정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는 실제 지급 금액이니까 뭔가 주는 것이래. 근데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 이후에 자 볼까요? 수입 이후에 반환금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가격에서 공제되지 않는 거죠. 내는 금액은 수입을 위해서 주는 간접 지급 금액이지만 받는 금액은 이거는 수입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다 해서 실제 지급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감론론에 따라서 쟁점도 이걸 감론론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이전 가격 보상 조정 규정을 가격 조정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건 이전 가격은 물품의 수입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거래 당사자들 간에 미리 약정한 방법, 즉 수입 물품의 평균 판매 가격에서 적정 판매 비용과 정상 영업이익을 공제한 가격으로 결정이 되고, 이전 가격 보상 조정액은 미리 약정된 정상 영업이익률과 수입 물품의 판매로 실현된 영업이익률 간의 차액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두 번째, 본건 이전 가격 보상 조정은 수입 물품의 판매로 실현된 영업이익을 미리 정한 정상 영업이익과 같도록 조정하는 것이므로 개별 수입 물품의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격 조정 약관과 그 조정 대상이 다르죠. 가격 조정은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익률을 조정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익률을 이렇게 이게 이익률이라는 국내 판매를 해서 남은 돈이죠. 그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격 조정 약관과는 조정이 다르고, 이익은 물품의 가격과 관련 없는 판매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익의 조정은 협정 예희의 코멘터리 4.1에서 나온 가격 조정 약관에 나타나는 어떠한 상황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건 보상 조정 규정이 수입 물품의 판매로 실현된 영업이익률과 정상 영업이익률과의 차이를 특정 요인으로 하여 그 거래 가격인 이전 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본건 보상 조정 규정의 실제 영업이익률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당해 수입 물품의 판매자인 구매자가 판매 가격이나 판매 비용을 어떻게 책정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자나 판매자 누구도 어떠한 통제도 할 수 없는 장래의 시간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이전 가격 보상 조정 기준은 협약 코멘터리의 4.1에 나오는 가격 조정 약관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건 이전 가격 보상 조정 규정은 가격 조정 약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 약관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가격 조정 약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보상 조정 금액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여부죠. 그래서 본건 이전 가격 보상 조정 규정은 유효한 가격 조정 약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가격 보상 조정 규정에 따라 수입 후에 판매자에게 지급하거나 판매자에게 영수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재경부의 유권 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가 거래 가격인 이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돼서 일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이제 일방법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수입 후에 구매자가 판매 보상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대가로 수입 보상 조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보상 조정 금액은 가산합니다. 지급하는 보상 조정 금액입니다. 반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이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이 되고 수입 후 보상 조정 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보상 조정 금액을 영수하였다면 그 돈 금액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대하여 환불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입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가격 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미국 CFR이라는 것은 미국 관세법입니다. 미국 관세법의 요 리베이트 조항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공개원 10점이죠. 그래서 동영수 금액은 과세가격에 공제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 조정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수입 물품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하고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 이후에 반환금이므로 실제 지급 가격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정의 어긋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특수관계에서 이렇게 이익률을 정하게 되면 이 사실은 이익률을 3%에서 2%로 낮췄다 하는 게 여기 포인트인데 3%에서 이익률을 2%로 낮췄다는 얘기는 이미 어떻습니까? 이 많은 돈을 더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출자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이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2%가 정상적이냐 아니냐. 이게 무조건 잠정 신고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전 가격 정책, 프라이스 폴리시, 이전 가격 정책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이전 가격 정책과 2010년 만든 이전 가격 정책과 이 거래 TLMM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서 이게 적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것을 거래 가격을 인정 안 하고 이 방법에서 6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사례 하나 가지고 상당히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외국인 투자 회사의 경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심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퍼 프라이스 폴리시도 다양하고 이거에 대해서 회계법인에서 상당히 많은 근거나 어떤 베이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걸 깬다는 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만약에 어떤 연관돼 있어 3%에서 2%로 조정을 하였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트랜스퍼 프라이싱 폴리시를 봤을 때 이 트랜스퍼 프라이스를 자세히 보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이것이 가격 조정 약관이냐 아니냐를 사실 판단하기보다는 이 이전 가격
검토 보고서와 이 거래 순위일법이 과연 적정하냐. 이것이 적정하지 않으면 이게 국세청에는 적정하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국세청에 적정하다고 신고한 것은 서로 양방 간 합의된 사항인데 이것이 적정하지 한지 안 한지에 대한 사실 검토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먼저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논의 1, 논의 2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상시간 흘렀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